삶이 엉망진창일 때는 삶에서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쉽다. 혹시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살면서 나쁜 것에만 주목한다면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말에 이른다. 왜냐하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연료가 바로 기쁨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나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에만 심각하게 집중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 소진된 나머지 결국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런데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는 신묘한 기술이 있다. 이 책은 대체로 고통과 직접 마주하는 데 중점을 두겠지만 첫 번째 기술은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만약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온통 고통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여파로 우리의 정신은 파괴될 것이다. 이 기술은 밝은 면을 바라보는 수련법도 아니고 현실의 고통과 불의를 부정하는 방식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다. 삶의 매 순간 고통스러운 이유도 무한하고 행복한 이유도 무한하다. 우리의 경험은 주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에 달려있다. 예컨대 시간을 몇 분 내어 바로 지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것은 끝도 없이 떠오를 것이다. 그럼 이제 똑같은 시간을 들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만든다고 해보자. 이를테면 저녁 노을이나 빗소리, 갓난 아기와의 눈맞춤 같은 것 말이다. 그런 목록도 꽤 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이유가 다 사라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와 같은 작은 이유도 있고, 전쟁이나 가난, 억압, 기후변화와 같은 큰 이유도 있다. 삶에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쁨을 경험하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아름다운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삶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를 부정하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고통스러운 이유가 다 사라질 때까지 행복을 미룬다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한 순간에 스스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에너지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알아차리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은 마음속에서 걱정과 판단이 마구 날뛰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를 집중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스스로 훈련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상당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해냈을 때에는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구름 모양과 살갗을 스치는 시원한 산들 바람의 감촉,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음미하는 일을 잊지 않게 된다. 치통이 없는 상태 즐기기.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는 수련을 하다 보면 삶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도 모두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치통이 있을 때에는 치통이 없어져야 행복해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치통이 사라지면 그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곧바로 잊는다. 잠깐 시간을 내어 내가 치통이 없는 상태를 실제로 즐길 수 있는지 보자. 치아에 문제가 없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만일 이가 아프면 내 소원은 바로 이가 아프지 않은 것일 테지. 이만 괜찮으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한번 실험해보고 그 방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수련 방법. 이 책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에서 바로 지금 존재하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알아보자. 그런 행복의 목록을 적어도 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된다.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이 수련이 내키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자. 내 마음은 실제로 다른 생각들이 중요하다고 믿는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 딱 1분 동안 내 삶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도록 나에게 허용한다. 그 밖의 다른 생각들은 모두 기다리면 돼. 행복 목록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보라. 기분이 좋으면 이 수련을 하루에 서너 번 해도 된다. 수련을 거듭할수록 삶의 변화를 더 일찍 알아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순진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접근은 삶의 문제들에만 죽어라 매달려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이 나는 지경에 이르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매 순간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도 무한하고 삶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방법도 무한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바꾸고 싶은 것들에 온통 집중하는 습관이 강하게 배어 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매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지니도록 수련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고통을 만드는 것. 앞서 말한 대로 내 아내 애니는 대장암 사기 치료를 받고 있다. 애니는 2015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가 우리 아들이 2돌을 갓 넘긴 시기였다. 그 후로 우리는 수술과 화학요법, 재발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간 것만도 수십 번이었다. 이런 일을 겪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일단 진료실로 불려가면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2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 의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소식을 가지고 바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 그렇게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애니와 나는 늘 손을 잡고 있다. 나는 내 마음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머릿속에서 넘쳐나는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여기 애니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자 한다. 몇 주 전 우리가 담당 의사의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머릿속에서 어떤 강렬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순히 아니라는 말로 시작했다. 아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겠어. 내 몸과 마음 전체가 내가 처한 현실을 거부하고 있었다. 마치 순수한 의지력으로 실제 상황을 바꿀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애니 곁에 있고 싶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스스로 수련해온 덕분에 곧바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다. 눈을 감고 내 안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에 완전히 주의를 집중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 느낌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스스로 허용했다. 몇 분 뒤 이런 일을 겪는 게 왜 그토록 싫으냐는 물음이 떠올랐다. 그 대답은 즉시 나왔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죽지 않길 바라니까. 너무나 뻔한 답이지 않은가.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의 현실감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그 사실이 밖으로 드러났다. 나는 애니를 바라보면서 내가 잡고 있는 애니의 따뜻한 손을 느꼈다. 그리고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애니를 잃고 싶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애니는 살아있고 여기 나와 함께 있어. 그런데 난 뭘 슬퍼하고 있는 거지? 고통 속에서 그토록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실제 순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고통에 빠져 있는 일은 참으로 시간 낭비 같았다. 1분도 낭비하지 않겠다. 내가 마음 챙김에 대해 가르칠 때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최선의 의도가 어떻게 끔찍하게 빗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곧잘 드는 사례가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라고 한다. 지금 어떤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들자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고래고래 욕설을 내뱉고 심지어 그 차에 플라스틱 물병까지 던졌다. 그 순간에 잠시 화면을 정지해 그 남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그러면 그는 저 멍청이가 내 앞에 끼어들었잖아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가
그토록 화가 많이 난 이유를 물어보자.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런 짓은 정말 위험하고 무례하니까요. 어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꾸한다. 안전하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고요? 그 남자는 물론이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는 차창 밖으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안정과 존중을 찾고 있었던 셈이다. 아내와 함께 있던 그 순간 나는 이 이야기 속의 남자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내와 나는 살아서 이렇게 함께 있는데 말이다. 내가 느끼는 강렬한 감정은 아내가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치에 맞는 일이었다. 나는 기뻐서 그만 눈물이 터졌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었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함을 느끼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진료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애니의 암은 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검사 결과가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이미 겪을 만큼 겪어본 터라 지금의 결과가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몇 달 지나서 우리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예측할 도리 없이 또 진료실에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일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 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1분도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 이 경험담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라는 것이다.